네, 이렇게 해서 저희 뉴욕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뉴욕 현지 연결을 해서 보다 자세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김용갑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갑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일주일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제 간밤에 발표된 지표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에 끝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3만 1000건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13,00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직전주의 수치는 21만 7,000건에서 21만 8,000건으로 소폭 상향 수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전주 대비해서 소폭 증가한 22만 건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이를 웃돈 23만 명 수준의 실업수당 청구가 기록을 했습니다. 4주 평균은 22만 250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7,750건이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86만 5천 명으로 전월 대비해서 3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27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시장이 냉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경기 침체 수준에서 나타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30만 건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노동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약간 힘든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소비 부문에서도 소비 둔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에 이어서 이날은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실적 발표에서 소비 둔화가 예고됐습니다. 월마트는 3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치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문제였는데요. 월마트는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로 6.4에서 6.48달러를 예상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6.48달러였습니다. 즉 월마트가 올해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순이익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월마트의 경영진들은 또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 CEO는 일부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높지만 계란과 닭고기, 해산물 등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고객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매출이 부분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전환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존 데이비드 레인이 월마트 CFO도 고객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과 거래를 보면 할인 행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집중하면서 할인 행사 전후로 구매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월마트의 주가는 전날인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15일에 1972년 8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사상 최고치인 17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오늘은 향후 소비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불안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앞서 미국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도 전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보험 청구 증가세로 고용시장의 둔화 조짐이 확인되고 인플레이션 둔화도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 내 금리 동결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8bp 이상 하락하면서 4.45%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둔화 조짐은 달러화는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5.74포인트 0.13% 하락한 34,945.47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36포인트 0.12% 상승한 4,508.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84포인트 0.07% 상승한 14,113.6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홈디포, 타겟에 이어서 어제 발표한 월마트까지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모두 다 한결같이 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는 모습, 이젠 디플레이션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인플레이션 이렇게 잡혀가는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수입 물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10월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8%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는 0.3% 하락이었는데 이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미국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하락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하락폭은 0.8% 하락은 지난 3월에 0.8% 하락한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입 물가의 하락은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도를 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은 10월에 6.3% 하락했습니다. 직전월에는 6.3% 상승세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크게 변동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에너지 가격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석유가 6.5%, 천연가스가 5.3% 내렸습니다. 연료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은 3개월 연속해서 0.2%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주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수입 물가를 낮추고 있고 수입 물가 하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10월 수출 물가는 전월보다 1.1%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관련 소식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3주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담보대출 기관인 프레디 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 7.44%로 하락했습니다. 직전주에 7.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의 하락은 대출 비용 부담에 직면한 주택 구입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모기지 금리는 주택 구입에 대한 단념으로 이어져 왔는데 조금씩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11월 10일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이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가 최근 한 달여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디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샘 카터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낮은 모기지 금리의 영향으로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시장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